네. 자, 그러면 뉴스 3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당연히 미국. 야, 네. 4% 나스닥 4%대 상승. 오랜만에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밤잠 설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울트라 스텝 얘기도 나오고, 근데 울트라 스텝 얘기는 이제 몇 주 전에 한 1, 2주 전에 나왔다가 싹 사라졌지 사실은.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 뭐 어쨌든 유가가 그래도 뭐 100불 아래서 네, 이렇게 네, 네. 유지가 되고 휘발유 값도 꽤 낮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트라 스텝까지는 안 나고 이제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다라는 얘기는 뭐 저도 말씀드린 바도 있고 뭐 여러 게스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문제가 경기인데 네. 연준이 경기를 보냐 아니면 여전히 물가만 보냐 이걸 이제 시장에서 본 건데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의사 결정자들이 물가도 이렇게 봤지만 샌눈으로 이렇게 경기를 보기 시작했다. 살짝. 네. 네. 이게 이제 어제 나스닥을 폭등으로 이끈 원동력이 된 건데요.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FOMC가 금리를 0.75 이른바 빅 스텝을 자이언트 스텝이죠. 자이언트 스텝을 다시 반복을 해서 기준금리가 이제 미국 기준으로 2.25에서 2.5% 레인지가 됐습니다. 사실 두 달 연속 0.75포인트 퍼센트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된 건데 이거는 사실은 두 달 연속 기준으로 보면 네. 폴 볼커 연준 의장이 했던 1980년대 초에 뭐 하루에 4% 올린 적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0.75%를 높이는 것까지는 뭐 예상을 했던 건데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장을 굉장히 자극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8월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FOMC가 없잖아요. 네. 9월 회의 때 금리가 0.75% 포인트 올라갈 수도 있으나 9월에? 있으나 네.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 한꺼번에 다 준 건 아니에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그래도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밤에 국내 총생산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이제 속보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마 가만히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게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GDP 이제 발표하게 되면 그게 또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경기를 보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을 강력하게 보낸 거죠. 파월 의장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에서 너무 많은 영역들이 너무 잘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고용 시장이 매우 강력하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경기 침체를 우리가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데 고용이 매우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듀얼 맨데이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연준에서는 뭘 보냐? 뭘 보죠? 첫 번째가 고용이고 두 번째가 물가거든요. 근데 경제 모든 성장 지표 중에 고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준의 최고 수장 입장에서는 고용 시장이 매우 강력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침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뭐 중앙은행가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경기 침체 혹은 경기 침체를 넘어서는 위기급의 어떤 이벤트들에 대한 염려를 완벽하게 불식시키는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해석을 한 거고 당연히 랠리로 하다고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37, S&P 500은 2.62, 나스닥은 4.06%가 네. 급등했는데 이 3대 지수의 상승폭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죠. 다우, 나스닥 1.3% 포인트가 차이 나죠. 다우가 1.37이고 S&P가 2.6이니까 요 갭만 해도 더블 그러네요.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나스닥은 4.0이니까 이거는 여기다 더 더블업 더한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방점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경제가 좋으면 사실은 다우지수가 더 많이 올랐어야죠. 그런데 이제 연준의 금리 정책에 힘입어서 오른 거라는 거죠. 그죠? 연준이 이제 더 이상 뭐 이른바 얘기한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빅 스텝 혹은 그냥 베이비 스텝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는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안도감. 금리 인상 피크아웃.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저금리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 어제도 이제 국채금리 많이 빠졌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건 여전히 성장성을 무기로 한 빅테크 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뭐라고 할까 일제히 오르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시장이 바꾼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고용이 좋다라고 해서 경제가 안 좋다, 뭐 좋다 이건 이런 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를 시장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의 통화 정책의 스탠스는 앞으로 이렇게 과격하거나 굉장히 호키시한 매파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을 열어둔 거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를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르니까요. 암호화 화폐가 그냥 일제히 올랐습니다. 급등했죠. 비트코인 9% 가까이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아니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위험 자산 혹은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어떠한 모험 자본 같은 것들이 이런 쪽으로 이제 몰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비트코인도 22,000달러대를 다시 돌파하는 네.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자신감 같은 것들을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은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자료들을 보죠. 네. 연준의 리서처들이 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이제 그 국제유가 가스가격 이런 게 꽤 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네. 물론 이제 WTI 기준으로는 100불 아래에 있습니다만 나머지들은 이제 100불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롬 파월의 이런 자신감이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이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또 누구의 손에 가 있냐? 푸틴의 손에 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정말 90불대 혹은 그 아래쪽을 이렇게 향해서 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네. 아마 제롬 파월이 오늘 얘기한 통화 정책의 완화적인 스탠스로의 전환, 뭐 완화적인 스탠스로의 전환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긴축 정책, 아주 강력한 긴축에 대한 의지가 완화되는 국면이 올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은 이제 FOMC가 없기 때문에 9월 달에 있는 FOMC 때까지는 연준발 리스크는 시장에 좀 없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들도 어제 나스닥의 급한 상승세를 이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시장도 이제 이 반도체를 비롯해 또 이제 미국의 반도체 법안이 이제 거의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네. 이제 하원 통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우리 반도체 주식 그리고 비교적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성장성이 있는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았던 인터넷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장 초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 최근 몇 달 사이에 너무 힘드니까 다 떠나고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연준의 이 발표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긴축 정책으로의 전환 이후에 사실 경기도 좋지 않으니까 주가가 워낙 힘이 없죠. 어떠한 재료가 좋은 재료가 나와도 2, 3일 이상 가지를 못하는 그런 초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그 초약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시장 참여가 급격히 줄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건 뭐 사실은 어찌 보면 나쁜 지표라기보다는 거래를 이제 좀 자제하면서 시장을 보는 관망세로 이제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한국거래소가 자료를 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체 상장 주식의 회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장 주식이 만 1억 주다. 그럼 하루에 얼마 거래되냐 이거예요. 1억 주 거래되면 1이죠. 네. 근데 이게 지난 18일과 19일에 각각 1 이하로 내려왔어요. 0.95, 0.98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 회전율은 대체로 보면
2, 3 이렇게 올라가 있었거든요. 보통 2, 3이에요. 네, 올해 4월 5일에 2.95를 기록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래 이 회전율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감소를 했냐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 이제 26일과 25일은 각각 1.14, 1.08 이렇게 살짝 올라왔는데 역대급으로 낮은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죠. 야, 그게 상장 주식이 전체가 1억 주인데 그게 뭐 2억 주, 3억 주씩 거래가 된단 말이야. 하루에 한 바퀴 무조건 도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0.0%대 회전율은 2018년 12월 11일 그죠? 이때도 이제 뭐 사실은 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었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금액으로 하는 게 이제 시가총액 회전율인데 만약에 다른 주식들을 산다고 다 가정을 하면 한 번 싹 주인이 바뀌는 거네 매일매일 그죠? 일씩만 가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게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게 시가총액 회전율인데 이것도 네. 역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회전율은 이달 월 기준으로 26일까지 집계해 보니 6.79%로 집계가 됐는데 코스피 시가총액 회전율이 월 기준 6%대로 주저앉은 것이 2019년 10월 이후에 네. 처음으로 이제 6%대가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이 거래 대금 기준으로도 계속 줄고 있죠. 시장 전체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거래 대금이 11조 원대로 주저앉았는데 이거 아시겠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많이 되는 건데 이거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거래 대금 기준으로 뭐 80% 줄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거래를 촉발시킨 주체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새로운 자금들이 돌면서 그렇잖아요. 이제 세피가 들어오면 이제 이 순환이 일어나는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네. 거래량, 시가총액 회전율 그리고 또 뭡니까 상장 주식 회전율 이런 것들이 침체 국면에서 쭉 올라왔던 거죠. 2020년대 초반부터 그러다가 이제 거의 바닥을 찍고 있다는 게 박병창 부장님 오시면 또 뭐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번 케이스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래량 바닥, 회전율 바닥 이런 국면이 나오면 단기에 지수도 바닥을 찍는다라는 얘기들을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번 케이스는 워낙에 이제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른바 투자 심리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향후 이제 여름 장세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의 미세한 변화와 함께 어떤 추세로 전환이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죠. 네. 자, 그러면 근데 심리는 확실히 바닥인 것 같아요. 예, 댓글이나 뭘로 느낍니까? 댓글 투자 심리를 댓글로 보죠. 댓글? 예. 댓글 한번 봅시다. 예, 댓글 보면 뭐 댓글 좋은데 뭐 송일아이텍 따상상 이제 뭐 그거 말고 보면 이제 바닥 얘기하고 조금 뭐 이런 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제 멘트가 한번 나오면 아이고 저것들 또 희망회로 희망회로 돌리는 이런 이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 부분은 약간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래요. 이제 예를 들면 장이 많이 올라갈 때 뭐 장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장이 많이 빠질 때 오히려 건강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감정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감정적으로는 안 그래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프로가 이해를 해야 된다. 아니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심리가 현재 이제 그렇게 바닥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뉴스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좀 전 얘기가 나왔던 성일하이텍 오늘이죠? 네 오늘 거래가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게 뭐 역대급으로 최종 경쟁률도 뭐 또 수요예측은 이제 상단 하단인데 그걸 넘어가는 수요예측은 잘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넘어가 버린 기관 투자가들이 이거 나 사야 되겠다라고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냈던 건데 지난 18일 19일간 공모주 청약을 했잖아요. 최종 경쟁률이 1207.07.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하필이면 이런 날 걸린단 말이에요.
되는 주식은. 진짜 그러네. 내가 이렇게 뉴스 검색하다가 이게 뭐 따상이 될래니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어떤 주식은 있잖아요. 잘 가다가도 차 가는데 막 나스닥 4% 폭락하는 날 딱 리스팅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일 하이텍 그 최대 주주이자 대표가 이강명 대표인데 참 이분 대단하시다. 복이 있다. 물론 이제 회사가 좋아요. 회사가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워낙에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라는 게 성장 산업이니까 야 아이템 하나 진짜 제대로 골랐다.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걸 찾아봤는데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기업을 못 찾았다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도. 비슷한 기업이 없군요. 뭐 코스모 뭐 이렇게 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재벌 기업도 어제도 뭐 SK그룹이 SK그룹이니까 LG그룹이군요. LG그룹이 이제 중국에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조인트 벤처 한다 뭐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화제거리인데 어쨌든 그 오늘 이 역대급 그 경쟁률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참 오랜만에 규모 있는 공모를 했던 기업이 따상을 갈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저는 이게 주식이 없어요. 네. 워낙 경쟁률이 높아서 청약을 안 했습니다만은 통상 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이 주식에 대한 장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아예 보질 않고 다만 이제 청약으로 인한 따상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였다면 이게 뭐 그 다음 날 따따상 가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첫날에 저는 이제 회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워낙에 이제 연결 기준 매출액이나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매출액이 659억이었는데 작년에 123%가 증가해서 1,472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올 1분기는 더 좋습니다. 1분기에만 연결 기준 매출액이 515억이고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온 거예요. 이거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이제 발생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153다. 매출액 이익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폐배터리 수거를 위해서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헝가리 등 해외 각국에서 전처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국제화도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IPO로 확보한 자금은 습식 제3공장 신축에 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고 해피하실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분들은 뭐 고민거리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이 주간사 거래 중지 안 되게 다운 안 되게 좀 준비 좀 잘 해주시고 서버 준비 잘 하시고. 근데 참 보니까 그래도 일찍 이 업계에 잘 시작을 하셨네요. 2000년 그렇죠. 시작하신 거 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 참 좋은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을 다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그러니까 2000년이면 20년, 22년 전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불모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셨겠네요. 고생을 엄청 그리고 하나의 회사가 이렇게 꽃을 피운다라는 말씀을 함부로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뭔가 대중에게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참 인고의 세월들이 그러네요. 기업가 정신을 가진 분들에 의해서 또 그분과 함께한 이 초기에 창업자 그룹 또 이 종업원들, 이 노동하시는 분들, 이 공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다 함께 이뤄낸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주가에 관계없이 기업이 잘 성장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3은 이 정도에서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네. 그러면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